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곳은 바로 포르투갈의 매혹적인 도시 신트라입니다. 네, 신트라. 정말 특별한 곳이죠. 동화 같은 궁전, 또 신비로운 전설, 그리고 뭐랄까 숨막히는 자연 풍경까지 정말 다 있는 곳 같아요. 맞아요. 저희 앞에 지금 여행 가이드부터 시작해서 역사 기록, 지역 전설 모음, 또 실용적인 팁, 심지어 신트라 배경 소설 추천까지 자료가 정말 많은데요. 네, 정말 다양하게 준비했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내서 여러분이 신트라의 그 궁전들, 역사,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매력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신트라는 근데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에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그냥 유산이 아니라 문화경관으로 지정됐거든요. 아, 문화경관이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자연하고 인간이 만든 것들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런 독특한 장소란 뜻이에요. 그렇군요.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 같은 거네요. 그렇죠. 특히 19세기 낭만주의 문학가나 예술가들한테 영향을 엄청 준 곳으로 유명하고요. 그 독특한 분위기가 여러 문학 작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트라햄엔 역시 궁전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꼭 가봐야 한다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곳들이 있죠. 그 알록달록한 페나성, 또 약간 미스테리한 헤갈레이라 별장, 오래된 무어인의 성, 그리고 시내 중심에 있는 신트라 국립궁전, 이 정도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네 곳이 핵심이죠. 그럼 먼저 페나성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언덕 꼭대기에 정말 동화처럼 딱 서 있는 성이잖아요. 리스본에서도 보인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워낙 높고 또 색깔이 화려해서 눈에 잘 띄죠. 원래는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수도원으로 바뀌었다가 18세기 대지진 때 거의 폐허가 됐어요. 아, 그랬군요. 그걸 이제 19세기에 페르디난트 2세라는 왕이 여름 별궁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건한 거죠. 와, 폐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으로요. 대단하네요. 건축 양식이 아주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 양식이 아니라 네오고딕, 네오마누엘, 네오이슬람, 네오르네상스 이런 여러 양식들이 막 섞여 있어요. 네오, 뭐가 엄청 많네요. 그게 다 뭐죠? 아하, 쉽게 말하면 19세기 사람들이 와, 옛날 이 스타일 멋있다 하고 동경했던 과거의 여러 가지 멋진 스타일들을 한데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야말로 낭만주의 판타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아하, 그냥 막 섞은 게 아니라 당시 왕이 꿈꾸던 어떤 이상적인 과거의 모습을 집대성한 거군요. 그렇죠. 설계는 독일 출신 건축가가 했지만 그 왕, 페르디난트 2세가 예술가적 기질이 아주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왕의 취향이 아주 강력하게 반영됐죠. 단순히 예쁜 걸 넘어서 포르투갈의 역사나 영광을 좀 낭만적으로 재해석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 주변 공원도 대단하다면서요. 아페나 공원. 네, 거기도 빼놓을 수 없죠. 전 세계에서 가져온 희귀하고 이국적인 식물들로 가득해요. 북미의 세코이아부터 중국 은행나무, 뉴질랜드 고사리까지 정말 다양하게요. 와, 전 세계 식물 컬렉션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당시 유럽의 그런 제국주의적인 시선이나 탐험 정신 같은 거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점들이 다 합쳐져서 신트라다 유네스코 문화경관으로 지정된 중요한 이유가 된 거죠. 최근에 복원 작업을 해서 원래 그 강렬한 붉은색, 노란색 외관을 되찾았다고 하니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인상적일 거예요. 와, 직접 보면 정말 강렬하겠네요. 페나성이 왕족의 화려한 꿈을 보여준다면 다음으로 가볼 헤갈레이라 별장은 완전히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뭔가 비밀스러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곳이라고들 하던데요. 네, 맞아요. 완전 다른 분위기죠. 특히 그 시작의 우물, 영어로는 이니시에이션 웰이라고 부르는 곳이 아주 유명합니다. 시작의 우물.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땅속 깊이 이렇게 나선형 계단이 쭉 이어지는데 이게 그냥 우물이 아니라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들 해석해요. 상징적인 의미요? 예를 들면요?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서 9개의 층계가 지옥과 천국을 상징한다 이런 설도 있고요. 또 프리메이슨 같은 비밀결사 있죠. 그런 곳에 인문의식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와, 프리메이슨이요? 진짜 비밀결사. 네, 정원 곳곳에 숨겨진 터널이라든지 돌조각 같은 데에도 이런 비교,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전수되는 지식이나 신비주의와 관련된 상징들이 막 새겨져 있어요.
와, 상상만 해도 약간 오싹한데요. 직접 그 계단에 내려가 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독특한 경험이죠. 건축주였던 안토니오 카라발리오 몬테이루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런 비밀 결사나 신비주의에 굉장히 심취했던 인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장식 이상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흥미롭네요. 그렇죠. 일이 이식중기 초에 지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유적지들이랑은 시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당시 유럽 지식인 사회에 퍼져 있던 그런 신비주의나 상징주의에 대한 관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트라의 그 불가사의한 명성에 크게 기여한 곳이고요. 방문객들한테는 마치 암호를 풀듯이 탐험하는 재미를 주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시대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무어인의 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카스텔로두스 모루스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페나 성하고는 완전 다른 아주 거칠고 오래된 느낌의 성벽이 인상적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8세기에서 9세기경에 이슬람 세력, 그러니까 무어일들이 리스본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은 요새예요. 산등성이를 따라서 성벽이 길게 쭉 이어져 있는데 거기서 내려다보는 신트라 신의 전경이랑 저 멀리 페나성 보이는 풍경이 정말 멋지다고 합니다. 직접 그 성벽 위를 걸어볼 수도 있다고요? 네, 걸을 수 있어요. 걸으면서 중세시대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전설이 있던데요. 안개가 자욱한 아침에는 성벽을 지키다 죽은 무어인 기사의 유령이 나타난다고. 으스스하면서도 뭔가 끌리는데요. 하하, 그런 전설들이 또 장소의 분위기를 더해주죠. 실제로 이곳에서는 이슬람 문화하고 기독교 문화가 공존했던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십자가랑 초승달 문양이 같이 새겨진 묘비 같은 유물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아, 정말요? 그냥 군사 요새가 아니라 더 깊은 역사가 있네요. 그렇죠. 단순한 요새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트라 역사지구 중심부로 가보죠. 또 다른 중요한 궁전, 신트라 국립궁전이 있습니다. 팔라시오 나시오날드 신트라. 그 두 개의 커다란 원뿔 모양 굴뚝이 워낙 독특해서 신트라의 상징처럼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굴뚝 때문에 딱 알아볼 수 있죠. 포르투갈에 남아있는 중세 왕궁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된 것 중 하나고요. 14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포르투갈 왕족들이 실제로 여름 별궁으로 사용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요. 와우. 그 거대한 굴뚝은 뭐예요, 그럼? 그게 사실은 주방 환기구예요. 궁전 규모가 크다 보니 주방도 엄청났겠죠. 아, 주방 굴뚝이었군요. 내부에서 꼭 봐야 할 건 뭔가요? 내부는 단연 아줄레후, 타일 장식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특히 무데하루 양식이라고 해서 기독교 통치하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활동했던 이슬람 장인들이 발전시킨 독특한 스타일이거든요. 우대하르 양식, 네. 그 이슬람 특유의 기하학적인 문양하고 또 기독교적인 요소가 아주 아름답게 결합된 타일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타일 장식이 유명하군요. 아, 그리고 까치방 이야기도 있던데요. 천장에 까치가 엄청 많이 그려져 있다고요? 아, 네. 살라다스 페가스. 그것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뭐 왕이 궁녀들 수다 떠는 거 벌 주려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인가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죠. 왕이 어떤 궁녀한테 키스를 했는데 그걸 다른 궁녀들이 보고 막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니 이건 그냥 선의의 키스였을 뿐이야 하면서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궁녀들의 그 수다스러움을 풍자하려고 천장에 136마리나 되는 까치를 그려넣게 했다는 설이죠. 136마리나요? 와, 재밌네요. 네,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당시 궁정 생활의 뒷이야기를 엿보는 그런 재미가 있죠. 자, 궁전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죠. 몬세라트 궁전. 다른 곳들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졌지만 숨겨진 보석 같다고 하는 곳이요. 몬세라트. 네, 맞아요. 좀 덜 붐비는 편이죠. 19세기 중반에 프랜시스 쿡이라는 영국인 부호가 지은 곳인데요. 건축 양식이 또 아주 독특해요. 고딕, 인도, 무어 양식이 아주 섬세하고 이국적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인도 양식까지요? 정말 글로벌한데요. 네. 그리고 특히 정원이 아주 유명해요. 멕시코 정원, 일본 정원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꾸며져 있고 전 세계에서 가져온 3,000종 이상의 식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3,000종이요? 와, 식물원 수준인데요. 그렇죠.
페나성이나 헤걸레라에 비하면 비교적 한적한 편이라서 좀 더 여유롭게 그 섬세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궁전들 이야기만 들어도 신트라의 매력이 정말 넘치는데 사실 신트라의 신비로움은 그 궁전들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신트라 산맥 자체가 고대 켈트족에게는 달의 산이라고 불리면서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세하드 신트라. 궁전들이 들어서기 훨씬 오래전부터 이곳은 뭔가 좀 특별한 영적인 힘이 깃든 곳으로 여겨졌어요. 영적인 힘이요. 네. 뭐 대지의 에너지라던가 달의 기운 같은 것들이 만나는 신성한 장소라고 믿었던 거죠. 한 지역 역사가는 이곳의 돌 속에는 고대의 무언가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와, 돌 속의 고대의 무언가가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런 신비로운 분위기가 특히 19세기 낭만주의 작가들한테는 정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 아시죠? 네, 바이런. 바이런이 신트라를 영광스러운 에덴이라고 칭송하면서 그의 대표작 차일드 헤럴드의 순례에 그 감흥을 담아냈고요.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문호 페르난두 페소아나 에사드 케이로스 같은 작가들도 신트라의 그 몽환적인 매력에 대해서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문학작품에도 많이 등장했군요. 아까 페나공원 얘기도 나왔는데 거기 마법에 걸린 호수 전설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여왕이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졌다는. 네,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죠. 또 페니냐 성지라고 좀 외딴 봉우리에 있는 곳에서는 16세기의 양치기 소녀가 성모 마리아를 만났고 그 자리에 샘이 솟았다는 그런 기적 이야기도 있고요. 아, 정말 전설이 많네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건물이나 자연 경관을 넘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떤 서사를 더해주면서 신트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신트라 방문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게 또 중요하죠.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신트라 여행은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들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당일치기로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대로 보려면 최소 1박 2일 혹은 2박 3일 정도는 잡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아요. 볼거리가 워낙 많고 또 언덕이 많아서요. 리스본에서는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은가요? 리스본에서는 기차 이용이 가장 편리하고 일반적입니다. 호시오 기차역이나 오리엔트역에서 타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려요. 기차 타는 게 좋군요. 뭐 리스본 칼드나 비바 비아잼, 요즘엔 나베간트 카드라고 하죠. 그런 교통카드로도 이용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보면 좋겠네요. 네,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모든 자료에서 진짜 이구동성으로 경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뭘까요? 바로 자동차 운전은 절대 피하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말리는 거죠? 아, 그건 정말 중요한 얘긴데요. 길이 일단 엄청 좁고 구불구불해요. 그리고 일방 통행길도 너무 많고요. 아, 운전하기 힘들겠네요. 네, 거기다 특히 성수기에는 교통체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역사지구 중심부나 페나성 같은 주요 명소 주변은 아예 차량 접근 자체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차량 접근 제한까지요? 네, 그리고 주차 공간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렌터카로 포르투갈 여행 중이시라면 차라리 신트라 외곽이나 숙소에 차를 딱 세워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군요. 운전은 정말 피해야겠네요. 그럼 신트라 안에서는 어떻게 이동해야 할까요? 언덕이 워낙 가파르다고 하던데 걸어 다니긴 힘들 것 같고. 네, 걷는 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434번 버스입니다. 434번 버스요? 네, 기차역에서 출발해서 역사지구, 무어인의 성, 페나성 이렇게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버스예요. 편리하긴 한데 이게 늘 붐벼요. 아, 사람이 많군요. 네, 특히 성수기에는 기차역에서 이미 만차가 돼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간 정류장에서 타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435번 버스는 헤갈레이라 별장하고 몬세라트 궁전 쪽으로 가고요. 버스가 너무 붐비면 좀 그런데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좀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다른 옵션들도 있죠. 우선 투크투크 아시죠? 삼륜 택시 같은 거? 네, 동남아에서 많이 봤어요. 네, 재미있는 경험이긴 한데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요. 택시나 우버, 볼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도 이용은 가능해요. 근데 뭐 교통체증 문제는 똑같이 겪어야 하고
택시는 간혹 바가지 요금 가능성도 언급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다른 건요? GPS 오디오 가이드가 포함된 작은 전기차를 빌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작고 귀여운 차들이 있거든요. 좀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역시 그 좁은 길 운전 스트레스는 감수해야 합니다. 전기차. 그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튼튼한 두 다리로 걷는 방법이죠. 경치는 정말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덕이 정말 가파르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정말 신트라 교통은 미리 고민을 많이 하고 가야겠네요. 숙소는 어디에 잡는 게 좋을까요? 지역마다 좀 특징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숙소 위치도 중요하죠. 크게 네 지역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역사지구, 그러니까 국립궁전 근처죠. 중심부에 있어서 분위기도 좋고 일부 명소는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식당들이 좀 관광객 위주거나 가격대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고요. 네, 중심 가니까 그렇겠네요. 둘째는 상페드로 지역입니다. 역사지구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좀 더 조용하고 현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성비 좋은 숙소나 식당을 찾기에 좀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조용하고 가성비 좋은 곳 괜찮네요. 셋째는 세테아이스나 페나성이 있는 언덕 쪽. 이쪽은 전망 좋은 고급 호텔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발베르데 신트라, 팔라시오드, 세테아이스 같은 곳이죠. 근데 여긴 당연히 이동할 때 교통수단이 필수고요. 네, 고급 호텔은 좀 외딴 곳에 있기도 하죠. 마지막 넷째는 콜라르스 지역이나 해안가 쪽입니다. 해변이랑 같이 즐기기에는 좋은데 신트라 중심부에서는 거리가 꽤 있어서 차가 없으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장거리 버스를 이용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예산이나 여행 스타일에 맞춰서 신중하게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가성비 좋은 곳으로는 기차역 근처에 호텔 로바 신트라 같은 곳도 자료에 언급되어 있네요. 네, 정말 다양하군요. 선택지가. 근데 신트라가 궁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심부를 벗어나서 외곽 지역에도 숨겨진 매력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일단 유럽 대륙의 최서단 땅끝마을, 호가곳, 카보다 로카가 아주 상징적인 곳이죠. 여기서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는 시구가 새겨진 비석 앞에서 사진 찍는 거 다들 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호카곳. 저도 가보고 싶어요. 또 다른 곳은요? 그 외에도 아기자기한 해변 마을인 프라이아 다스 마상스가 있고요. 거기까지 가는 아주 오래된 빈티지 트램을 타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절벽 위에 그림처럼 자리 잡은 마을 아제냐스 두마르도 정말 아름답고요. 아제니아스 두마르. 사진 본 것 같아요. 정말 예쁘던데요. 네, 또 궁전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극도의 검소함을 추구했던 수도원 카푸초스 수도원, 콘벤토 두스 카푸초스도 아주 인상적인 곳입니다. 코르크로 내부를 마감한 아주 작은 수도실들이 자연 속에 그대로 퍼묻혀 있어요. 와, 코르크로 마감을요? 독특하네요. 네, 정말 소박하고 자연 친화적인 곳이죠. 해안선도 아름답다고 하던데 서핑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서쪽으로는 대서양을 마주하고 있어서 프라이아 그란데나 서핑으로 유명한 긴초 해변 같은 곳들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카스카이스나 이스토릴 같은 유명한 휴양 도시들로 이어집니다. 또 북쪽에는 세계 서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에리세이라라는 곳도 있어요. 서핑 보호구역까지요? 대단한데요. 네. 이처럼 신트라 지역은 단순히 궁전만 보는 게 아니라 해안 드라이브, 해변에서의 휴식, 서핑, 하이킹 등 정말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괜히 문화경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니죠. 정말 팔색조 같은 매력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의 즐거움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음식 이야기입니다. 신트라 가면 뭘 먹어야 할까요? 아, 먹는 거 중요하죠. 신트라 식당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역사지구 중심부에 있는 좀 관광객 위주의 식당들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만날 수 있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가성비 좋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후자는 주로 기차역 근처나 아까 말씀드린 상페드로 지역 쪽에 좀 더 많다고 해요. 현지인 맛집. 그게 진짜죠.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자료들 보니까 인코 뭄바이 루이센토스나 타파스 스타일로 나오는 타스칸티가 같은 곳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물론 국립궁전 바로 옆에 있어서 전망 좋은 컴모 레스토랑트처럼 관광지 중심에 있어도 괜찮은 곳들도 있고요. 네, 참고해야겠네요. 그리고 신트라에 가면 이건 꼭 먹어야 한다 하는 그런 명물 과자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통 과자가 두 가지 있어요. 오, 뭔가요? 첫 번째는 퀘이자더스입니다. 케이자다. 네. 신선한 치즈하고 설탕, 계란, 시나몬 같은 걸로 만든 아주 작은 타르트인데요. 이게 역사가 아주 깊어요. 1862년부터 시작됐다는 카자 피리키타라는 가게가 아주 유명하고요. 피리키타. 네.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된 1750년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파라는 가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게 사이에 약간 원조 경쟁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오, 원조 논쟁. 재밌는데요? 그럼 둘 다 먹어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둘 다 맛보고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명물은요?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트라베세이로입니다. 트라베세이루.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포르투갈어로 베게라는 뜻이에요. 이름처럼 약간 네모난 베게 모양의 페이스트리거든요. 아, 베개 모양이군요. 네, 얇고 바삭바삭한 퍼프 페이스트리 안에 아몬드하고 계란으로 만든 달콤한 트림이 들어있는데 이 크림 레시피는 아까 그 피리키타 가문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와, 비밀 레시피. 그럼 이건 피리키타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트라베세이로는 피리키타가 원조고 가장 유명해요. 보통 따끈하게 데워서 주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니까 신트라 가시면 이건 놓치지 마세요. 케이자다랑 트라베세이로 이 두 가지는 꼭 드셔보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케이자다랑 트라베세이로 꼭 기억해둬야겠어요. 들어보니까 신트라는 정말 여러 겹의 매력을 가진 곳이네요. 동화 같은 궁전과 깊은 역사, 신비로운 전설과 아름다운 자연이 공존하는데 또 동시에 가파른 언덕이라든지 복잡한 교통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아마도 신트라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그 표면 너머 그 속살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아주 풍성한 이야기로 보답하는 그런 곳이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신트라는 켈트 쪽의 성지에서 시작해서 무어인의 요새, 또 포르투갈 왕가의 별궁, 19세기 낭만주의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로 계속해서 역사의 층위가 쌓여온 곳이잖아요. 그쵸. 정말 다양한 시대가 겹쳐 있죠. 어쩌면 우리는 이 신트라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그 여러 겹을 다 껴안고 현재를 살아가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자체의 복잡한 정체성 같은 걸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와, 깊은 질문인데요? 혹은 아주 잘 가꾸어진 인간의 창조물, 그 궁전들과 정원들, 그리고 그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그 산과 바다 사이에 어떤 미묘한 긴장감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신트라의 어떤 층위, 어떤 면을 가장 깊이 탐험해 보고 싶으신가요?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신트라의 매력 속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